시절에 추억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소풍, 체육대회, 수학여행, 축제 등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학생들에게는 모두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아이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육아 환경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학습 공백에 빠진 아이들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최명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육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화를 참으면서 남편이랑 싸우지 않는 법 실전에 적용하면서 네, 아주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숭실대학교 김상옥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역시 방송 보시고 나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께서 또 좋은 이야기, 또 도움이 될 만한 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또 오늘 주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아이들은 1년 넘게 등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습 공백에 대한 엄마들의 고민과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축소로 중고교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비롯해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 의욕 등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습이 제공되긴 하지만 이 원격 수업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대면 수업에 비해서 또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학습 공백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역시도 다 학습 공백과 관련된 조치였죠? 네, 맞습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유행이 시작됐고요.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이 학교죠. 네. 4월 중순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런 온라인 수업으로 겨우 개학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은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이에요. 자, 190일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이런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학습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초등학교 1학년은 받아쓰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 자체도 아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2학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시 매일 등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 게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표정이라던가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배울 기회가 적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언어 발달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언어 발달까지 네네. 늦어지게 되고요. 네네. 자,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비단 지식만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이 중요한 이유도 뭐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학교는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은 아침에 등교해서 그런 다음에 1시간 중에 이제 1부는 45분 정도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10분은 쉬고 그런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가장 커다란 겁니다. 결국 그게 이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회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요. 평생을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처음에 어떤 적응하게 되는 게 학교인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학교를 가게 되게 되면은 또 이게 아이들한테 장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랑 관계없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누려야 됐었던 많은 기쁨이 아이들한테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서 가장 즐거웠었을 때는 제일 처음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고 하던 그 시절이죠. 네. 그런데 그 운동에도 없지요.
소풍도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 운동이나 소풍이 재밌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우리의 전체 대학교까지 학창 시절 중에 제일 즐거웠을 텐데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운동회하고 소풍이 없다는 것도 굉장한 슬픔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굉장히 잘 기억하고 의미를 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온 가족이 다 와서 짜장면 네. 먹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도 맞아요. 되게 아쉬워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꽃도 전달해주고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했던 그런 게 다 추억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 되는 건데 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또 아예 안 하는 곳들도 있대요. 정말 이 자신의 성장을 축하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식이 사라졌어요. 네. 실제로 선생님은 또 화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 친구들과 친해질 틈도 없이 이렇게 1년 또 2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창 또 또래와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마저 빼앗아가 버렸어요. 네,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걸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과도하다 못해서 중독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 또 그것이 학습의 소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시대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9살 어린이의 일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면 등교 중이지만 또 언제 원격 수업으로 대체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과연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 이른 아침. 임서야 일어나야지. 나가. 샤스티. 임서. 어이구 내 새끼야. 일어나라고. 8시거든? 그렇지 8시야 일어나. 아니거든 일어나. 아니. 그래 그러면 언제? 한 뭐 5분 10분 결정. 그래서 5분? 10분? 조금만 더 누워있어. 아이와의 실랑이로 시작되는 엄마의 하루. 정신 없어요. 그래서 소여를 깨우고 소여가 씻는 동안 저는 뭐 간단하게라도 뭘 먹을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아기가 다 씻고 나면 이제 제가 씻고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 주고 이제 아기를 데려다 주고 나면 그 소로를 깨우고 소로를 깨워서 씻기고 저는 그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해서 나가는. 엄마, 아빠와 2살 터울의 남매까지 4식구가 사는 집.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소연은 입학식 없이 1학년을 시작했습니다. 잘 때 이렇게 자잖아. 팔 위로. 어느새 2학년이 된 소연은 현재 등교 수업 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온라인 수업보다는 학교에 가는 걸 훨씬 좋아하는 소여. 마음은 벌써 학교에 가 있는 걸까요? 아침밥도 가방 메고 먹습니다. 소야 엄마 사과 깎아줄까? 얇게.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학교가 좋아요. 네가 너무 오늘 찔러. 싫어, 엄마. 힘들다. 알겠다고 하잖아. 엄마를 재촉해서 나선 등교길. 너도 1분 빨라가지고 같이. 그래? 그럼 오늘 평소보다 좀 이르네? 무슨 소리야. 얼른 30분에 와야 돼.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스러운 공간이 돼버린 학교.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가 좋습니다. 이거 7분 후딱 된단 말이야. 딱 돼. 소야 참 실내와. 신발은? 내리고. 기특하게도 학교에 잘 적응한 소여. 하지만 엄마는 갈수록 더 걱정입니다.
엄마들은 아직도 전면 등교는 아니더라고요. 내년이 또 걱정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쨌든 글쎄 이렇게 전면 등교가 안 되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둘째를 챙길 차례인데요. 오자 한 번 더. 눈은 떠야지. 아니야. 눈 떠야지. 한 번. 엄마 꼭 안아. 목 안아. 목 안아. 아들. 우리 아들은 좀 준비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다리 아프지 않게 아기가 다리. 그렇지. 일어나. 유치원생인 7살 둘째. 일단 아기 가서 치카치카 세수하고 이렇게까지. 됐어. 엄마 결정했어. 괜찮아? 수영. 아니 하지 말라. 급한 엄마 마음과는 달리 느긋한 아들. 알았어 일단 씻어. 시간 없어. 빨리 엄마 이거 수영 안 해줘. 빨리 씻어. 엄마 진짜 무거워. 뭐야? 복장 한복을 입고 등원. 준비물 갈아입을 옷. 유난히 챙길 게 많은 아침. 어때? 다행히 유치원 버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출발할 차례. 저는 이제 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워킹맘의 일상엔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학교에 누가 나와서 내일 당장 갈 수 없어 이러면 뭐 그런 상황들에 대처해야 되는 엄마는 엄마대로 안쓰러운 거고, 종종거리다가 뭔가 어딘가 맡겨줘야 되거나 보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불확실한 거,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그게 좀 안쓰러운 것 같고,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좀 더 많이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몇 명 이상이면 우리 만나면 안 되잖아, 뭐 이제 이런 계산을 해가면서 봐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게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돌봤던 엄마는 코로나19 이후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애들을 케어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 공간에서 제 일을 하는 게 훨씬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돼요. 애들 케어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는 일을 하고 애들은 여기서 영상을 보거나 줌 교육을 받거나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워킹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돌봄 공백. 요즘 사표를 내거나 복직을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한편 학교 앞은 수업을 마친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은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는데요. 소연은 돌봄 교실에 갔다가 학원까지 마치고 오후 4시쯤 집에 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도 함께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올라왔어요. 여보세요. 동생을 뒤따라 부지런히 집으로 향하는 소영.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생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에 왔나? 응? 이거 봐. 서로가 없는데? 서로가 없어요. 서로가 없어? 올라왔는데 서로? 어디 갔어? 집안 어디에도 없는 동생. 있는데? 아니 서로 올라오는 건 내가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 급하게 찾으러 나가봅니다. 아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소로야!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 소리가 없어진 거야?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집에 가지 않고 계단참에 앉아 있었던 동생. 소연은 의젓하게 동생을 달래고 챙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동생. 마지못해 누나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합니다. 엄마! 엄마 없어. 왜? 엄마가 와봤는데 엄마가 없어. 아빠 왜? 엄마는 아직 퇴근 전입니다. 배고파요. 저녁 전 출출할 시간이죠. 라면땅 만들어 먹게요. 아, 요리 할 줄 알아? 네, 라면땅은 만들 줄 알아요. 꼬마 요리사 소영. 손놀림이 아주 능숙합니다. 누나가 간식을 만드는 동안 동생은 뭘 하고 있을까요? 퇴근한 직장인처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쉬고 있네요. 에어프라이기로 뚝딱 만드는 간식. 일단 라면 10분 돌리고 스프 넣은 다음에 그게 라면땅이에요. 배 많이 고프구나. 네. 이번엔 뭘 찾는 걸까 했더니 또 라면이네요. 이건 그냥 먹어야지. 생라면 먹으며 자리 잡는 소영. 배고픔에 깜박했던 동생이 이제 생각났나 봅니다. 너무 소스 많이 안 매워. 과자가 많잖아.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건 누나밖에 없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간식이 완성됐습니다.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 남매의 오후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만약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교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지를 받는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러면은 외롭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고립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정서적인 다양한 문제, 뭐 우울, 불안이라든지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행복감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습 시간, 미디어 시간,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적정 시간이 있는 그런 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정 그리고 균형 생활 시간을 하는
경험이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예전에는 공부 때문이었고 지금은 미디어 때문이거든요. 균형되면 균형될수록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하려면 일상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일상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뭐 지도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이게 학교를 가는 문제, 그러니까 열린다는 전제하에서 방역 지침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저절로 일상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교육 격차의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일상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걸 따지면 학교를 가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 임소여 양을 만나봤습니다. 소여는 코로나19 때문에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1학년을 시작해서 온라인 개학을 겪었는데, 당시 뭐 학교도 학생도 부모님들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서 무척 혼란스러웠었잖아요. 이후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역시나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 1학기 학교별 등교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74.6%, 중학교가 63.8%, 고등학교가 72%였습니다. 앞으로 등교 수업이 점점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점차 예전의 일상에 가까워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19 감염 걱정은 여전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여처럼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또 쉽지 않아 한다고 해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와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만 84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괜찮은 걸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적응을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공포증 하니까 너무 이게 무섭게 들리는데, 원래는 이게 포비아라는 용어를 갖다 번역하다 보니까 공포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불안장애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런 다음에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불안해서 좀 이제 익숙해질만 하게 되면은 또 온라인 수업이 되면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가게 되고요. 또 익숙해질만 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요. 또 온라인 수업이 되고 자꾸 바뀌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또 두 번째 유형의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ADHD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하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지겨워요. 얘네들은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안 들을까 하지만, 얘네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아이보다 느끼는 지겨움은 100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그리고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얘네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또 ADHD 아이들은 또 재밌게 잘 놀거든요. 그런 거는 없으니까 더 힘들지요. 그러나 진짜 힘든 아이들은요, 사회공포증과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감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데다가, 그런 다음에 너무 지겨운 데다가, 그러다가 뒤죽박죽이 되다가 보니까 완전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참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의 많은 것을 바꾼 것 같아요. 소여의 저녁 일상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학원 갔다가 의젓하게 동생까지 챙겨서 일단 집에는 왔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의 퇴근 시간.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엄마 일단 끌 거야. 빨리 손 먼저 씻고 옷을 먼저 갈아입어. 얼른. 빨리 손 씻고 옷 갈아입어. 소영아 너 손 씻고 옷을 왜 안 갈아입었어? 빨리. 한숨 돌릴 틈 없이 아이들부터 챙기는 엄마. 이거 쓰레기통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
이 라면을 몇 개를 지금 푸신 거야.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먹었어? 배고픈데 엄마는 전화가 안 되고 배고프고 배고파서 그랬다는 말에 잠시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니까 그 누나가 엄마 같은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그건 절대로 그렇게는 안 시켜야지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은 육아.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애들 밥을 챙겨놓고 이제 가려고 잠깐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밥을 챙겨놓고 임서방이 오면 전 나가는 걸로 할게요. 얼마 전 초보 사장님이 된 엄마는 요즘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서 막 만나야 될 사람이 조금 많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하고 그래야 이제 사업이 번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만나는 일이 잦은 것 같아요. 저녁에. 그래야 밥 빨리 먹지. 마음이 바빠지는 엄마. 그래요. 이따 사무실에 나가야 되거든. 엄마 수학 학습지 엄마 2장 또 갖고 금요일까지 오는 거 해오기. 없어? 수학 학습지 2장 가져와. 뭔지 빨리. 빨리. 가게 빵집을 걷죠. 개인 사업을 시작한 후 시간 활용은 자유로워졌지만 몸과 마음은 더 바쁩니다. 수학 학습지 푸는 시간. 숙제도 알아서 잘하는 소연은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딸입니다. 빨리 와 소야. 특별히 네가 만든 피자를 준비했어. 빨리 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 동안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소연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연은 이제 3학년부터는 전면 등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줌 수업을 좀 이제 좀 더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챙겨줄 수 없는 게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 동안 아이가 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둘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속에 어쨌든 학교를 가게 될 텐데 그게 친구들과 적응이 잘 될지 자주 보지 못할 텐데 적응은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엄마 가야 될 것 같아. 괜찮아? 나가도 될까 엄마? 엄마가 더 의젓했던 소여도 이때만큼은 어리광을 부리네요. 이제 내려와 엄마 이제 잘 엄마 가방 갖고 빼놨지? 다시 나가려니 발걸음이 무거운 엄마. 괜스레 인사가 길어집니다. 갈게. 엄마 갔다 올게 소야. 안녕 베이비. 엄마가 나간 후 아이들은 뭘 할까요? 숙제도 다 했으니 자유 시간입니다. 하루에 2번 출근하는 엄마. 육아와 일,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저녁 시간. 각자 좋아하는 영상에 푹 빠졌는데요. 요즘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점점 늘어나는 미디어 시청 시간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아이들의 일상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해서 미디어 노출이 너무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놀이로 엄마 아빠랑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TV를 굉장히 많이 본다든지 유튜브에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바깥놀이 시간을 확대해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갇혀 있었으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돌봄의 공백이 사교육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사교육이 많이 끊어내셨거든요. 근데 이 돌봄을 채우려면 또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디어 노출 시간 증가로 인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마련해달라,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발달 격차라는 말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달 격차 해소를 위한 좀 실태 조사도 해주시고 정책 대안도 마련해 주세요. 이런 얘기 네 가지가 좀 화두에 올랐습니다. 와, 워킹맘인 소영 어머님의 그 고단함과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아이 둘만 놓고 일하러 가는 마음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있었구나 알게 되시면 좀 많이 속상하시진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영이가 또 내년이면 벌써 3학년이라 엄마 입장에는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아이를 좀 공부를 시키자니 우리 아기가 공부에 대한 부담을 막 느끼고 벌써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의 엄마 역할이 더 무겁게 지금 느껴지는데요. 또 여기에 맞벌이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육아가 하루하루 더 쌓이면 이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은 같은 나이 또래의 이런 또래 접촉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생활의 중심이 집에서 학교, 또래,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어떤 아이야? 라고 하는 자아 기능도 많이 확장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제 학습까지 필요한 거죠. 우선 아이들의 심리가 안정되도록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불안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학습 부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아이가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 수준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습관이 되는 것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은 또래와 놀이하고 선생님하고 칭찬하고 받고 같은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것이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잖아요. 일방적인 동영상이나 이런 시청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역할을 이제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서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불안감이 사실은 사교육 쪽으로 어머님들이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사실 네네. 교육 열도 있지만 네네. 조금 쉬고 싶어서 아이가 네. 어딜 가줘야 의사들을 맞습니다. 쓸 수 있으니까 네. 학교를 못 가니까 그렇죠. 학원이라도 보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을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의존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교육에서 아이들의 학습 능률이 오를 거라는 것은 어머님들만 이제 착각이시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재미있게 뭔가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집에서 관찰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보내놓고가 또 끝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공부. 반면 아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친구 문제라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골이 높아질 위험도 있는데요. 참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까 전 이렇게 소여 어머님 들어오실 때 상담하던 때 듣던 얘기들이 참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요. 엄마는 내가 열심히 하다가 혹 딴짓할 때 퇴근한다 그럽니다. 맞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쉴 때 꼭 방문 탁 여시잖아요. 공부 안 하니? 네. 다들 엄마들은 근데 그러신 거구나. 어머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은요. 딱 들어갈 때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딴짓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그 전까지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쉬었어라는 말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아이가 딴짓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 마음속에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우리도 우리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가 부모님 몰래 딴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딴짓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평온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한 건 아니라
또 우리 미안함 조금 있었거든요. 안 그랬습니까, 아나운서님? 그렇죠. 항상 내가 이래도 되나? 네. 공부 안 하고 지금 게임해도 되나 하는 그런 네. 죄책감이 있었죠.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받고 싶은 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나이든 부모님들도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것도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되고 아이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럼 아이한테 조건 없는 사랑이란 뭐냐? 내가 공부를 안 하냐, 못 하냐,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 엄마가 나를 항상 웃으면서 잘 대해줘야지 아이의 입장에서는 조건 있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되는 거고 공부 못한다, 안 한다, 야단치게 되게 되는 거는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이 사랑에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항상 줘야 하는 것도 이제 엄마, 아빠, 부모의 숙명이긴 하지만 네. 저도 이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유 이렇게 막 잘해주고 제가 진짜 제 영혼을 갈아서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막 갈아서 키우면서도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이런 말을 저도 나중에 효도할 거지 엄마는 너무 힘들게 너를 키우고 있어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성적도 문제지만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도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또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잔소리를 할까 이해도 돼요. 이 잔소리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저는 잔소리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도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잔소리는 또 어디에서 문제가 있게 되냐 하면은요. 잔소리를 해서 바뀌었으면 잔소리를 안 하게 되겠지요. 네. 내가 잔소리를 갖다 5년, 6년 동안 하고 있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아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제가 입증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건데 하던 대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잔소리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 어머님의 가장 밑은 마음에는 아이만 부모한테 징징대는 게 아니라요. 부모도 아이한테 징징대는 것 같아요. 잔소리의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야, 나한테 좀 관심을 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줘. 사실 그게 있기 때문에 잔소리에서 멈추는 거지 우리가 화를 안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차라리 부모님 잔소리하고 힘드실 때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본 마음이건 가짜 마음과 상관이 없는데 얘야. 엄마가 하는 대로 사랑해 하고 따라 얘기해봐. 엄마 사랑해 5글자만 따라 해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또 하십시오. 또 한 번만 해봐. 또 한 번만 해봐. 5번 듣잖아요. 그러면 잔소리 할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도 얘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엄마들도 네. 아이한테 그렇게 확인을 받고 싶은 그렇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초중고 학생 5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인터넷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게 주요 원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앞서 얘기하신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우선 보니까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자기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 또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다고 답한 초등학생인 4학년을 알아봤는데요. 67,000명. 정말 많죠. 조사 대상자 수가 지난해보다 5만 명 정도 줄었는데도 과의존 위험군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의존도를 더욱더 높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 12세 이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정서적인 거, 또 신체적, 또 어떤 지적 발달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생긴 학습 공백에 스마트폰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까지 네.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모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어쨌건 인터넷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독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중독보다는 요새 이제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은 중립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은 이미 하나의 그 진단 기준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진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자고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게임하면은 인터넷 중독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중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인터넷 중독이 다른 인터넷 과몰입이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하는 이유는 지겹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우리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나 결국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더, 물론 이거는 우리 또 교육당국이나 선생님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탁을 드리는 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안 듣는 취약계층을 갖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수업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교육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교육이 주가 되게 되면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속 딴짓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수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업을 듣다가 옆에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는 게 수업에 방해도 되지만 집중을 분산시켜서 시간을 끌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온라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40분이나 45분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식적으로 10분 수업하고 3분 쉬고 10분 수업하고 3분 쉬고 10분 수업하고 3분 쉬고 해서 수업의 집중력이 그 시간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해서 수업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단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접근을 해서요. 수업 중간에 딴 걸 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컴퓨터 상에서 그게 안 되게 하든지, 그게 보고가 되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좀 이렇게 뭔가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고민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공백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를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취재했는데요. 현재 학습 공백 상황은 어떤지, 이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먼저 가볼까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미국. 학교가 문을 닫은 후 미국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전국적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수학과 읽기 능력을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3개월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we currently meet in person. We're in person just like normal. It is a lot like a normal school year. The only difference is that students are required to wear masks, and we need to be very aware of social distancing when we can, as well as just paying attention to our hygiene and making sure we're being safe and everything that COVID has kind of brought to require of us. But other than that, it's pretty much back to normal. I know that coming off of this year and some with being virtual, you know, not everybody thrived in the virtual setting. And I do have students that they just prefer being in person. So I've noticed that, you know, for those that didn't learn as best in the virtual setting, they didn't get the skills that they needed to, like, they did. And so I'm noticing in my current students that there really needs to be more time spent on the foundation from the previous courses. I do notice a lot of my students, I think, got comfortable with doing school from their bed and kind of checking Instagram at the same time as their class is or was, and they can't do that anymore. So there is kind of I don't think you'd call it a culture shock, or maybe you would. And so
I think that there is a psychological aspect to this that I know my school personally has offered. They've really emphasized that counselors are here for them. I've stressed with my students that I am here for them, and I would hope that there are resources on other schools to acknowledge that this is a shock to the students to be with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in a year and a half, and to get back to what school is, what they knew it to be 2 years ago. 학습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미국. 자녀가 같은 학년을 반복해서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법안. 그리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대면 수업을 최소 150시간 이상 하는 법안을 고려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전면 해제한 영국. 영국 아동위원회는 학습 공백의 심각성을 알리며 학력이 뒤처진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a lot of evidence now that learning from home, by and large, despite very hard efforts by parents and teachers, has been a failure, right? So the best evidence that we have from this is actually from a study that I conducted in the Netherlands before and after school closures, and we could go back and compare that to previous years. Mm-hmm. And what we found was remarkable when we compared those results, that the amount of learning that students had lost out on, primary school students, was almost exactly equal to the period that the schools had remained closed, meaning that they learned very little during that period. Now, we have similar evidence from the UK, from other countries in Europe, from the US, also from other countries. Now we would expect and we would hope that over time we learn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se new conditions, that governments are able to put support structures in place and so on, that this becomes less of a problem as we learn to live with the new normal. And I think that it's likely that we're not going to see as dramatic consequences later on, but it's also unlikely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compensate completely for what students lost out on early on in the pandemic, and increasingly also as school closures drag on. 미국에 이어 영국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대책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학습 공백을 채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까지 덜어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학습 손실의 경제적 충격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을 채우지 못한다면 향후 평생 동안 다른 세대보다 기대소득이 3%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학습 공백을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들의 예측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기의 아이들,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마음이 보내는 SOS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